한미 관계가 삐걱거리다 보니까 요번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아갔는데 한미 정상회담 날짜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인가요? 관세 25%, 트럼프의 말에 의하면 각국에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나라는 25%를 받았습니다. 영국과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미국이 좀 배려를 해줬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25%를 받았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한 해 미국에 대한 수출 흑자가 600조 정도, 6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2배거든요. 근데 베트남이 20% 상호 관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미국과 동맹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베트남 수준은 받아야 됩니다. 베트남 수준.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일본도 같이 25% 받았기 때문에 한국도 25% 받은 건 선전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일본을 더 믿습니다. 지금 트럼프라는 한 캐릭터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 대한 마음보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왜냐? 우리는 미군이 봤을 때 혈맹이라고 생각하지만 정권이 바뀜에 따라 부침이 있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몽과 함께한다. 시진핑의 중국몽과 함께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을 만나서 우리는 작은 나라고 중국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국은 큰 나라, 큰 산봉우리, 우리는 작은 나라, 작은 산봉우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이를 때가 문재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거죠. 야, 대한민국은 진보 정권에 들어서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균형 외교, 등거리 외교, 그리고 한반도 균형자론, 한반도 운전자. 이게 좋게 보면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 작전 통제, 전자권을 가져오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균형 외교, 등거리 외교, 한반도 운전자론, 동북아 균형자론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얘기들인데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진영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나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랑 같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하고 같이 한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 이게 말은 굉장히 좋지만 말이 가지는 편이 그렇습니다. 말이 그럴싸하고 일단 먹고 들어가는 면이 있는 겁니다. 자주국방 말 좋죠. 그렇지만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장점과 우리가 가지는 한계가 뭔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 핵이 없잖아요. 우리 K방산이라는 이름 때문에 마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어떤 기술도 역량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핵이 있느냐와 핵이 없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뚫고 핵시설을 폭파시키잖아요. 근데 만약에 핵이 이란에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핵이라는 건 굉장히 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가지는 그게 큽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핵을 개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핵은 있는데 미군이 주한미군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럼 뭘 가지고 싸웁니까? 현실적으로 해서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수할 때, 회수가 아니라 전환을 할 때, 받을 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아주 핵을 바로 개발하는 게 어렵다면 핵 잠수함을 수입하거나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할 수 있거나 순환 배치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 있는 핵 잠재력 확보라는 게 있습니다. 핵 잠재력 확보는 뭐냐면 지금 핵무기는 없어요. 하지만 사용 후 핵 원료를 재처리하는 권한, 그리고 우라늄 농축 권한. 우라늄이 자연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퍼센티지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3.65%인가요? 이거는 상업용 원자로 우라늄 농축.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됐죠. 이란이 60%, 70%의 어떤 우라늄 농축을 한 우라늄을 수키로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거보다 더 순도를 높여서 농축을 해서 90% 이상이 됐을 때는 그걸 통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사용 후 핵 원료 재처리 권한과 우라늄 농축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들이 결심만 하면 몇 개월 내에 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난 상대 국가로 하여금 핵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언제든 빨리 확보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게 핵과 핵을 통한 공포의 균형, 말이 그렇습니다. 공포의 균형, 학술 용어고요. 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관세 얘기를 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군은 전시작전 통제권 주고서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이걸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 미군은 당연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바본 것 같아요. 너무 바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제안하면 미군은 얼씨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우리 안보에 대한 자해를 이재명 정부가 앞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 그리고 조건, 환경입니다. 참 그런 관점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